자, 문학입니다. 문학은요, 뭐 시가 현대시랑 고전시가 하나 엮여 있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 그 다음에 이거 극갈래가 나왔어요. 극갈래 나오면은 그냥 땡큐입니다. 땡큐. 이거는 그냥 점수 주는 거라서 아리가또 하고 그냥 먹으면 되고요. 자, 시 부분 보면요, 자, 향수랑 저곡전과 팔궁이 나왔습니다. 자, 향수는 제가 하얗죠. 왜? 이거 아주 그냥 이지한 시죠. 고등학생이라면 다 아는 시고요. 한 번씩은 다 봤을 겁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지용 씨가 썼고요. 1학년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있는 시라서 얘는 딱히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나만 보면 된다. 그래서 나는 유일이 45세 때 지은 거래요. 그래서 농민의 노고를 사실적으로 형성했고요. 화재 소망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절 변화에 따라 농사일을 제시하고 농촌의 일과, 하루의 일과겠죠. 일이니까 이거겠죠. 하루의 그 일과를 제시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거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정재용 향수는 요 위에 달아 놓을 테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돼요. 얘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이 버린 머리 견무 시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이 버린 몸이 시골에 있대요. 그럼 뭐 세상이 버렸으니까 난 속세에서 벗어났네. 그래서 바뀐 일은 내 몰라요. 바깥 일은 다 모르고요. 내 하는 일이 무슨 일이겠냐. 이 중에 우국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요, 왜? 연풍 올해 풍년을 원한대요. 그래서 소망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농인이 와서 이르되 봄이 왔으니까 밭에 가자라고 합니다. 앞집에 그 풀 존나 떼자. 그러니까 이게 잡초 졸라 뽑자. 돌아 내 집부터 하랴 남한이 더욱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일단은 옛날에는 이제 너도 나도 다 도와줬거든요. 뭘 도와줬냐면은 이게 잡초 뽑는 거를 맨날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자, 이제 내 집 농사부터 하랴 남하랴. 그건 뭐 상관없다고, 그냥 다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춘 봄이죠. 그 다음에는 여름 왔잖아요. 여름날 더웠어요. 따위가 불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왔으니까 땅이 불 같다라고 얘기해. 졸라 덥다. 그래서 뜨거워진 땅이라는 소리고요. 밭고랑 매자하니 땀 흘려 땅에 떨어진다. 이 따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진다. 아어사와 님립신고하야. 님립신고가 뭐냐면 이제 농부의 수고로움을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씨발 농사 짓기 존나 힘들다, 이 소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을이네요. 계절 흐르고 있네요. 가을에 곡식 보니까 좋다. 내 힘으로 이룬 거 싫어서 이게 먹어도 맛있을 거래요. 이 밖에 천사만종. 그래서 그 천사만종, 이게 벼슬 하는 사람들,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부러워 무엇하겠냐. 나 안 부러워. 얘네 왜? 나 농사 잘했어. 그래서 자부심? 좀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 이번에는 신하고 석인데요. 이 신하고 석이 뭐냐면 새벽입니다. 새벽. 신새벽이라고 하죠. 새벽빛이 낮아지고 백설, 이거 가지고 씨부렁거 겨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눈설자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라 써있어? 집박이, 새요, 새가 울어요. 새벽이니까. 일어나라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 그래서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가. 뭐가? 벼가 얼마나 길었는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가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컸나 보러 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그 다음에 저녁, 낮이 생략됐네요. 서산에 해가 지고 풀끝에 이슬이 난다. 홈이 둘러매고 달 뜨기 전에, 달 뒤어 가졌으라? 뭐 달 뜨기 전에, 아니면 달빛 받으면서 가재요. 일단 돌아가자.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읽어서 무엇하냐. 그냥 하루의 일과가 얘고요. 얘는 이제 계절이고요. 여기는 그냥 이제 소망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축제하지 않은 거. 4번 가해 3년과 나의 육수에는 모두 의인화인데요. 일단은 가해 3년 의인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없어요. 육수 1, 2, 3, 4, 5 6 어딨냐? 여기 3년 1, 2, 3 여기죠? 의미법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 육수?
없어요. 설마 뭐 새가 소리한다? 새가 운다? 아닙니까 이거? 뭐 이걸 의인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새가 뭐 우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얘가 아니고 얘도 좀 의인법이라기에는 물음표 박히기 때문에 의인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겁니다. 자,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 근데 일단 현재 실현이 나에 없어요. 가나 모두 세속적 욕망과 거리를 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뭐 얘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서 아예 아닙니다. 가의 화자는 이웃과 이웃 안 나와요. 그냥 이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서 이웃 나발이 아니에요. 가의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 나의 화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나의? 원하지 않는 상황이 뭔데? 농사 망하는 거? 그거 안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특정한 인물들의 행동을 떠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아버지가 집베개 두고 있고 어린 누이와 내 아내가 이삭 줍던 거,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이 도란도란 거 특정 대상이 뭔 일을 하는지 떠올리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권유한다. 그렇지, 밥 보러 가자 막 이러죠. 그래서 19번에 5번이 맞고요. 그다음에 정지형 향수를 감상한 건데 보면 평화과 한가운 풍경과 정답고 관람 모습을 제시하여 그림의 노름의 방향을 했다. 맞아요 이거. 이게 맞는 거예요. 가는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풀섭과 관련된 색채감을 부각하는 방식. 그 하늘빛 풀섭 뭐 나타내는데요. 그 색채감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린 날을 회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채를 활용해서 굳이 이거를 좀 애매해요. 얘는 애매해요. 장소의 애착을 이런 걸로 나타낸다? 그냥 일단 처음에 동그라미 쳤거든요. 근데 밑에 두 개가 너무 맞아서 제가 결국엔 이걸 뺐습니다. 답이 3번인데 밑에는 왜? 후렴구 제외해서 고향을 가리키는 동일한 문사. 가리키는 곳, 이삭주는 곳, 휘적시던 곳, 고이시는 곳, 우는 곳. 네, 다 고향이에요. 맞고요. 뭐야 이거. 맞고 시상전결 때 후렴구통의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후렴구가 이거 나타내는 거 그냥 대놓고 맞아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그러면 빠지겠구나. 근거가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뺐습니다. 다를 빼고. 그 다음에 21번 보기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아까 이거는 설명했죠. 세상에 버림 몸은 벼슬하지 않은 화자의 처지. 연풍을 원한다? 풍년들기란 거 맞죠? 내 집부터 할까? 네 집부터 할까? 다 좋다. 명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뭔 소리야. 아예 다르죠. 나 그냥 지금 속세랑 아예 그냥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예 개소리. 그래서 2번이 답.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A가 뭡니까? A 어딨냐? 이슬. 여기 이슬하고 여기 이슬인데요. 여기의 이슬은 그냥 촉각적 심상 나타낸 거고요. 여기 있는 이슬은 기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다? 이거 제일 맞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고향 그리워하는 거. 이거는 그렇지, 농사 얼마나 잘했나 보자라고 해야 되고요. A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여기는 B가 동일시하는 거다. 뭐 다르고 자본 자기는 동시에. 그래서 갈등 해소가 아닙니다. 내적 갈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뭔 소리야 그걸 왜 바꿔. 그래서 답은 2번. 네, 잘못 이해한 거. 답은 2번입니다. 왜? 자기 성찰을 통해 잘못을 고친다고 하는데 니은이 뭔가 보시면요, 함부로 쏘나사를 찾은다는 거는 이게 과거 자신의 유년 시절, 고향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걸 그리워하는 거야. 왜 이거를 쏘냐면요, 이게 이상향 자신에 대한 뭐 그런 그냥 꿈, 희망 이런 건데 그걸 왜 성찰해? 그러니까 아니야. 답은 2번.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타인의 방, 최인호의 타인의 방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자. 이것도 다 읽으셨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보기의 설명이 꼭 그거거든요. 보기를 읽고 드릴게요. 그래서 환상이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상을 가리킨대요. 타인의 방에서 환상은 상식이 기반한 체험을 넘어서는 이질적인 감각과
생경한 풍경 제시하는 장치로 활용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 집인데 타인의 방처럼 느껴져. 왜? 그래서 낯서니까 막 아주 그냥 집안의 사물들이 지랄 연병을 하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물들 사이의 위계 질서의 변화. 그러니까 사물 위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사물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위계 질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완전히 그냥 막 어이씨 이 새끼들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막 애매하죠. 유년기의 상상 세계와 사물이 주는 주도의 눈앞의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방은 이와 같은 상상력의 확장을 통해 점차 사물화되어가는 신체. 그래서 아마 그 읽다 보면은 점점 굳어진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활로 받아들임으로써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인의 실존 문제를 비판하는 건데, 일단은 뭐 읽었을 때 막 좀 낯설죠. 막 사물들이 자기를 위협하기로 하는 것 같고 막 난리를 치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고. 자, 그래서 봅시다. 24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2번이거든요 여기 부분 계속 막 이상한 부분. 이야기 속 및 자신의 경험에 대한 판단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판단이 아니라 그냥 지금 걔 내적 상황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집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술자 있죠? 서술자가 이거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1인칭이죠. 여기는요 그라고 나와있습니다. 나라고 안 나와요. 애초에 1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나가리. 인물이 지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의식 드러나고 있다. 얘가 답이죠. 자문자도 형식을 통해 아니죠. 갈등 원인도 없어요. 관점이 다른 두 서술자? 뭔 개소리야. 서술자가 어떻게 두 명이야?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일상 체험을 현재 시제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좀 거시기고, 뭐 현재 시제가 있다고 해도 이게 이거야? 좀 얘 지금 특이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5번에 윗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건 행위를 간청한 그는 자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한다고 하는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가 살금살금 도망간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딨냐? 또 어디 갔어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 읽어보시면은 도망가려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해요. 얘가 몸이 굳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여기는 답이 어디 갔어? 5번이다. 그 다음에 26 윗글의 스위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위치가 내려가 있다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면 정상이고요, 불을 끄면은 또 얘들이 막 연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서 스위치를 넣은 상태에서 그는 사물들이 세게 편입되려는 자신의 의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불을 켜면 뭐예요? 불을 켜면은 지금 보시면은 편입되려는 것보다는 내려져 있을 때, 그러니까 보시면요 스위치 얘기가 어디 갔어? 여기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스위치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방이 밝은 거야. 근데 스위치를 넣으면 어때요? 다 가만히 있어. 근데 스위치 끄면요, 스위치를 끄면은 역정모의를 해요. 그래서 얘들이 막 이러는데 계속해서 쭉 보죠. 그럼 또 봐봐, 스위치를 내려요. 그러면 또 이제 맞다, 그가 스위치를 내리자 또 어둠에서 막 또 얘들이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뭐해? 조심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크레용들이 허공 날아다니고 또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다가 그는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넣은 상태가 아닐 때 공범자가 되고 싶어 하죠. 스위치를 끌 때, 그러니까 스위치를 넣은 게 밝은 거고, 스위치를 안 넣을 때가 어두운 건데, 스위치를 넣은 상태에서 편입이 아니라
스위치가 안 넣어진 상태에서 세계에 편입되려는 자신의 의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얘는 아까 보기를 읽었죠? 답이 4번인데 그의 모습을 공범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유년기 상승의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유년기, 그러니까 이게 봐봐, 아는 것에 다 틀린 건데 유년기의 상상세계와 현실을 구별하려는이 아니라 봐봐, 구별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서도 일단 틀리고요. 그러니까 공범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다?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는 구별했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이. 그 다음에 윤지경전. 자,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름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갈등 양상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보기를 무조건 읽어야 돼. 자, 윤지경전은 임금이 주인공에게 혼인을 강제합니다. 이게 갈등원인이죠. 딱 봐도 야, 혼인을 강제, 결혼을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제 갈등원인이 될 거고, 그게 느콘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네요. 작품에 남성 주인공 윤지경이 나오는데 여주인공 최녀와 혼인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주인공이야. 최녀랑 윤지경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윤지경 최녀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지. 누가? 임금 때문에. 근데 임금은 사적 영향까지 야, 너 내신하면은 그냥 말 들어라. 그래서 옹주가 공주보다 밑에요. 옹주가 윤지경의 혼인을 추진해요. 근데 이게 봐봐, 그럼 보통 이러면요, 여성 주인공이 이제 빠이짜이찌 하거든요. 너 가! 이러면서. 근데 얘는 오히려 남성 주인공이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이게 대항합니다. 이게 좀 특이점이다. 그럼 우리 바로 못 찾아야 돼. 그 갈등하는 놈, 그다음에 여주인공 이름 바뀔 수도 있어요. 빨리 찾아야 돼. 윤지경도 이름 바뀔 수 있으니까 헐레벌떡 가서 찾아. 쭉 읽어보니까 뭐야, 아들 지경. 다행히 얘는 지경이라 나오네. 그 다음에 그의 딸이 연화와 사랑에 빠져. 연화가 지경이라. 그러면 얘가 최녀네. 왜? 최홍일의 딸이니까 얘가 최연화, 최녀라고 불리나 봐요. 근데 얘가 장원그 때라면 지경에게 희안군이 청혼을 하지만 지경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희안군, 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임금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임금한테 형, 나 얘 내 사위로 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어디 왕실의 말을 어디 왕족의 말을 거역해 라고 이제 또 하나 봐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보시면은 뭐 있는데 그 A 부분에 막 말이 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뭐 여기 부분 뭐 자기가 당초에 소관에게 구원하다 최가에 정한 거로, 그래서 뭐 희양군이 당초에 나한테 구원했다가 최녀랑 결혼 약속한 거 보고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임금에게 아부를 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뭐 까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답은 3번입니다. 윤지경이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옹주와 억지로 결혼하고 있다는데, 옹주와 억지로 결혼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임금이 밀어붙였습니다. 네, 신하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 없어요. 그냥 임금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29번 29번 양사가 어디냐면요, 여기 나오죠. 양사가 얘기한 부분, 여기 중간에 양사가 함께 글을 올려가지고 얘네가 얘기를 뭐냐면요, 저희 신하들이 들어보니까요, 윤지경하고 최홍일이 뭐 서로 사위로 부르네요. 근데 이 혼인이라는 게 이제 뭐 왕법의 위험이 있는데 그 왕이 먼저긴 한데요. 이거는 지들이 얘기할 것이라서 굳이 얘네를 가둬서 굳이 막 결혼 물려라 하는 것은 좀 그거 옳지 않은데요. 왜냐면 이 양사가 사관원, 임금에게 바른 말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보니까 이건 사적인 일이라서 임금님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했더니 임금님이 얘네 다 잘랐습니다. 얼탱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홍문관도 그 얘기해요. 아니 근데 혼인은 좋은 일인데 굳이 왜 가둬요?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야 꺼져 그래서 야 그냥 빨리 결혼 날짜 잡아. 그래서 얘 강제로 결혼시킨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왜? 얘네는 왕이 지금
충의 가치보다 인간 본연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충의 가치가 인간 본연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좌우가 바뀌었어요. 답이 5번입니다. 30번 A. 윤지경 태도에 대한 설명. 얘는 뭐야? A 부분은요, 윤지경이 대드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잘못 인정 안 하죠. 임금의 의견 응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요. 희양군의 비판 수용 안 하고요. 문제상 해결방안 제시도 안 해요. 오히려 희양군 네가 지금 잘못했다.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가 나한테 구원하다 까여놓고는 왜 이제 와서 전하한테 또 얘가 이거 전하한테 핵끼치고 아부까지 하냐? 너 뒤진다 라고 얘기한, 너는 죄를 면치 못한다 라고 오히려 희양군을 윤지경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답 2번. 그 다음에는 뭐야 이거? 31번? 어이씨, 나 이거 안 풀었었네? 같이 풀어보자 뭐. 그럼 그 다음에 자, A에서 C입니다. 보자. A는 희양군이 윤중의 주장을 수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는데, A 어딨니? 개하가 뭐야? 층계 아래고, 그 다음에 B는 뭐야? B 왠지 감옥 같은데? 여기 있네. 전당이네요. 전당? 이 전당이 어디야? 소자가 면허받들어 전당에 이르러 부인 곁에 부끄러워 사직하면 교타고 아리따움. 여기는 이제 거기 최씨 집, 최녀 집이죠. 왜 최녀 집 가서 잠깐 얼굴이나 보러 간 거잖아요. 자, 그럼 봄은 보자. 그 다음에 뭐 A는 희양군이 윤중의 주장 수용하는 건가? 희양군이 얘 주장 수용해줘? 아니죠. A는 오히려 지금 윤지경이 최녀 합궁 이후에도 뭔 소리야, 합궁을 못했어요. 최녀랑 지금 첫날 밤 못했다 했잖아. 그 다음에 B는 윤지경이 최녀 혼인을 단념 안에 어떻게든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C는 옹주와 혼인으로 인한 윤지경의 내적 감정. C는 또 어디야? 부마가 집에 돌아와. 부마가 집에 돌아왔다는 게 이제 부마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윤지경이거든요. 결혼했잖아. 그 옹주하고 강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윤지경이 집에 돌아와서요. 야마가 돌아서 임금님이 준 그 막 가마랑 그런 거 다 깨 부수거든요. 근데 이제 윤지경의 아버지가, 야, 너 그거 임금이 준 건데 그러면 안 돼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는데, 옹주와 혼인으로 인한 윤지경의 내적 갈등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이 폭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하는 부분 아니야 이거? 그리고 C는 그럼 다 맞는데? 옹주와의 혼인으로 인한 윤지경의 내적 갈등이 해소하는 건가 아니다? 애매하네요. 적절한 것은 폭발이니까 아니고, 아니고 적절한 거 찾는 거네. 얘 다 아니죠. 얘네 답 5번이에요 순간 머리 날아갔네. 그래서 아니다. 윤현이 야, 너 그래도 임금이 준 건데 그러면 안 돼. 답 5번. 그 다음에 국제시장이죠. 이거는 영화로도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뭐 옛날에 그때 한국전쟁 때 막 피랑 가고 난리 났을 때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덕수가 가장이 돼서 베트남에서 일하는데 자기랑 비슷한 상황이 났죠. 누구 잃어버리는 거, 자기 여동생 잃어버리는 그거를 겪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동생 잃어버린 그 아픔을 아니까 그 베트남인인 오빠가 여동생을 잃어버리는 거를, 그래서 자기가 그 여동생을 구해주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나 열심히 살았어요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이거는 좀 환상 부분이고, 그 부분을 좀 봅시다. 일단은 답으로 보시면 윗글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5번입니다. 왜냐면 씬 넘버 115가 여기죠. 여기에 사건에 숨겨진 내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숨겨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33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주인공은 이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플롯이란 게 이제 이야기 구성인데, 여기서는 주인공의 그런 행동이 플롯에 영향을 준다라는 소리고요. 그 플롯도 주인공의 캐릭터에 영향을 주는 서로 보완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행동이 옮기는 캐릭터,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플롯이 한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복이거든요. 다 맞아요. 주인공이 적극적이고 뭐 능동적으로 하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어린 덕수의 경험. 여동생 잃어버린 거는 베트남 여자아이를 구하려는 행동 접근 거 가능하죠. 물에 빠진 거 구하려면은 역시나 능동적이라서. 그럼 수동적이면 했겠냐? 아니죠. 그래서 이게 능동적이니까 맞고. 노인 덕수가 아버지의 사진 보면서 저 노력했어야 하는 게 일관성 있는 행동의 근원. 왜 그렇게 닥치고 일을 했는지. 뭐 맞는데 뭐 일단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얘가 노인 덕수가 섣부른 행동 안 한 이유가 뭐야? 응? 노인이니까 안 한 거 아니야? 이게 플롯을 정교하게 구조한 건가? 내가 볼 때 그냥 딱 이거 읽자마자 뭔 개소리야 하고 그냥 5번 골랐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런데 이 근거가 이상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한 게 노인 덕수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짜여진 거라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생을 한 경험들은 여기랑 연관이 없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그 극갈래 있죠? 그 극갈래 특징이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얘는 뭐가 있어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 얘는. 그럼 그거 비교하면 돼요. 답 뭐야? 내면 생각 세밀하게 하죠. 보기가. 그렇죠. 3인칭이니까 다 알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근데 보기는 A와 달리 이전에 겪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데 야 얘나 그 다음에 A 부분에 있어. 여기나 무슨 이전에 겪었던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똑같은 그 부분이라서 어디 갔어 씨. 답은 2번입니다. 하면은 문학도 끝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문법 부분이나 그 화작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처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2회에서 봅시다. 2회에서